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30년 모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선희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미역국에 계란 후라이, 김치볶음에 밑반찬까지. 42살이 된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있었어요. 지후야, 도시락 챙겨. 네, 엄마. 고마워요. 이런 대화가 3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도 아들 뒷바라지에 소홀함이 없었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썼고 자신은 늘 낡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 선희 할머니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어요. 아들 지우가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해 준 거죠. 상대는 서혜주라는 35살 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혜주는 정말 공손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선희 할머니 앞에서 깍듯이 인사하며 말했죠. 어머님, 지후 오빠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머님 대신 잘 돌봐드릴게요. 이런 말을 듣고 선희 할머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을 혼자 살아온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혜주는 완벽했어요. 예단이나 혼수에 대해서도 어머님 형편에 맞게 해주세요라며 부담을 주지 않았죠. 선희 할머니는 그런 혜주가 고마웠고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게 기대됐습니다. 결혼식 날 선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아껴둔 금반지를 빼서 혜주에게 끼워줬어요. 혜주야, 이건 시아버지가 나한테 준 반지야. 이제 내가 가져.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혜주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이런 착한 며느리를 만난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집도 선희 할머니가 마련해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에서 2억을 내어 전세금을 대줬죠.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혜주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명절 때는 함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역시 내 며느리라며 흐뭇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혜주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이던 것이 1번으로, 그 다음엔 2주일에 1번으로 줄어갔습니다. 아들 지우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오늘 뭐 해? 라며 자주 안부를 물었는데 결혼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엄마 바빠. 나중에 얘기해라며 서둘러 끊는 일이 많아졌죠. 선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자라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선희 할머니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넘게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친구들도 거의 없고 취미도 없이 오직 아들 뒷바라지만 해온 세월이었죠. 이제 지후도 장가갔으니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 선희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들 부부를 걱정하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뭔가 필요한 건 없을까,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을까 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에 가끔씩 반찬을 해서 아들 집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김치가 떨어졌을 것 같으면 직접 담가서 가져다 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서 반찬통에 담아 전해줬죠. 하지만 혜주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감사해요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며 받기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혜주는 이제 선희 할머니가 가져다 주는 반찬을 받을 때도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곤 했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편함을 선희 할머니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지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혜주가 감기 몸살이 심해서 며칠째 누워 있어요.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잘 챙겨주질 못하고 있어서. 아이고, 그럼 내가 죽 끓여서 가져다 줄게. 선희 할머니는 서둘러 시장에 나가 닭을 사왔습니다. 삼계탕을 끓이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대신 영양가 있는 전복죽을 끓였어요. 전복 5개에 쌀과 각종 야채를 넣고 2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 선희 할머니는 죽을 보온 용기에 담고 감기에 좋다는 도라지차까지 우려서 함께 챙겼습니다.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도 사서 비닐봉지에 정리했죠.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 혜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지만 선희 할머니 눈에는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왜 이런 걸까지?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냥 있어? 전복죽 끓여왔으니까 따뜻할 때 먹어. 선희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그릇에 덜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식탁에 놓고 숟가락까지 가져다 줬어요. 혜주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표정이 영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거 너무 짜네요. 짜? 내가 맛을 봤는데. 선희 할머니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간이 세긴 했지만 먹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감기 걸렸을 때는 원래 입맛이 없어서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는 법인데 혜주는 오히려 짜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에는 간을 더 약하게 할게. 됐어요. 물 타서 먹을게요. 혜주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죽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희 할머니는 마음이 상했어요. 2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죽을 물로 희석해버리다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혜주가 아프다고 해서 죽 끓여서 가져다 줬어. 지우는 식탁 위에 죽을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짠 걸 끓여왔어요? 아픈 사람한테는 싱겁게 해줘야죠. 선희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혜주가 짜다고 하긴 했지만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나 봐. 다음에는 더 주의할게. 됐어요. 앞으로는 연락하고 오세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오시면 곤란해요. 지후의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고마워요 하던 아들이 이제는 마치 귀찮은 일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선희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인데 이렇게 받아들여지다니요. 혜주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지우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혜주는 일어나지도 않고 손만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지후도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서 인사했는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선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후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너무 끼어드는 건가? 젊은 부부한테 부담이 되는 건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죽 한 그릇 끓여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것도 친정 어머니도 없는 혜주를 위해서 한 일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선희 할머니는 아들 집에 가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전화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혜주는 건강한지 궁금했지만 함부로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선희 할머니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2달 후 선희 할머니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후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거였어요. 소식은 지후 본인이 아니라 동네 아는 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선희야, 지후가 승진했다며? 축하해. 네. 승진요? 선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승진했는데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없었던 거죠. 예전 같으면 승진 소식을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알렸을 텐데 말이에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승진은 기뻤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축하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역국이나 끓여서 가져다 주자.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미역국을 끓여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선희 할머니도 지후가 어릴 때부터 생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줬거든요. 시장에 나가 좋은 미역과 소고기를 샀습니다. 소고기는 평소보다 비싼 등심으로 골랐어요. 아들 승진 축하니까 조금 사치를 부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밑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어요. 지후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 그리고 직접 담근 배추김치까지요. 보온도시락에 미역국을 담고 반찬통에 나물들을 정리해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마음이 설렜어요. 오후 5시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혜주가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지후가 승진했다며? 축하한다고 미역국 끓여왔어. 혜주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따로 계획이 있어서요. 오늘은 좀. 계획? 뭔 계획인데? 저희끼리 조용히 축하하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지후가 불편해해요. 혜주의 말이 선희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불편해한다니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요? 불편? 내가 왜 불편해? 내 아들 승진 축하도 못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니까 저희가 숨이 막힌다고요. 혜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저희 가정에 계속 간섭하셔서 정말 힘들어요. 신혼인데 매번 어머님 눈치를 봐야 하고 지후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혜주는 울면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혼자 아들 키우신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해요. 저희도 독립된 가정인데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선희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간섭이라니요? 며느리가 아프다고 죽 끓여주고 아들 승진했다고 미역국 끓여오는 게 간섭이라는 거예요? 간섭이 아니야. 나는 그냥 뭐예요? 저희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오시고 음식도 마음대로 해다 주고. 저도 이제 지후 아내인데 제가 할 일까지 어머님이 하시니까 제 자리가 없어요. 혜주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은 흘리고 있는데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거든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후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엄마, 왜 여기 와 있어요? 지후는 울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급하게 물었습니다. 혜주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오빠,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혜주는 흐느끼면서 지후에게 매달렸습니다. 마치 선희 할머니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듯이 말이에요. 지후는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엄마, 왜 이래요? 혜주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울려나요? 지후야, 나는 내 승진 축하한다고. 승진 축하요?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와서는 이게 축하예요? 지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들의 화난 목소리였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혜주도 힘들어하고 저도 지쳐요. 선희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요. 지후야,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피해를 줬니? 피해요? 매번 불쑥 와서 음식 해다 주고 우리 사생활 간섭하고. 이게 피해가 아니면 뭐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희 할머니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내가 언제 간섭했어? 너 아플 때 돌봐주고 승진했다고 축하해주는 게 간섭이야?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요? 지후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철썩. 지후의 손바닥이 선희 할머니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충격으로 휘청거렸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충격.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말이에요. 지후야. 선희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지만 지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주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선희 할머니는 뺨을 맞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후야, 너가 정말. 엄마,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이러지 마요. 지후는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혜주는 여전히 지후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선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도시락을 들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반찬들이 들어있는 도시락이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정성이 헛된 것 같았어요. 알겠다. 이제 안 올게. 선희 할머니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후는 배웅도 하지 않았어요. 혜주는 지후에게 기대어 서서 선희 할머니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선희 할머니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후의 손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다니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자신을 때릴 만큼 커져 있었어요. 선희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녁도 먹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해서 이 생각만 맴돌았어요. 아들을 사랑한 게 잘못일까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한 게 잘못일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잘못일까요? 며칠 동안 선희 할머니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가끔 지후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선희 할머니는 집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도 정리할 겸 해서 말이에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맨 위쪽 선반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창훈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너무 슬퍼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남편의 시계, 반지, 그리고 낡은 수첩들이 들어있었어요. 수첩을 하나씩 펼쳐보니 남편이 직접 쓴 일기였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지후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선희가 새벽부터 도시락 싸주는 모습을 보니 고맙다. 2000년 5월 21일. 선희가 밤늦게까지 지후 숙제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아들만 챙기는 아내가 대견하다. 남편의 일기에는 선희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아픈 것도 모르고 아들만 챙기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글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어요. 2010년 9월 2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선희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우리 선희, 나 없이도 지후 잘 키워줄 거라 믿는다. 고마워, 선희야. 너무 고생시켰다.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줘. 선희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일기를 다 읽고 나서 선희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자신이 잘못 산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도 인정해준 삶이었고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은 자신을 때리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교사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과 남편 보험금을 합쳐서 3억 정도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 돈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돈을 아들에게 줘봤자 혜주가 가져갈 게 뻔했고 자신은 더욱 무시당할 게 분명했습니다. 차라리 좋은 일에 쓰는 게 낫겠어. 선희 할머니는 인터넷을 켜서 장학재단을 검색해 봤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학재단이죠?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3억입니다. 전 재산이에요. 상대방이 잠시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정말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건가요? 네. 조건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만 써주세요. 그리고 이름은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선희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다고 말이에요.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희 할머니가 장학재단에 3억을 기부하기로 한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동네에 퍼졌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동네 주민센터에 감사 현수막을 걸면서 알려진 거예요. 고선희님의 3억 원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현수막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살던 선희 할머니가 그런 큰 돈을 기부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선희 씨가 정말 3억을 기부했다고. 그러게 말이야. 교사 월급으로 그렇게 모았나? 남편 보험금도 있었잖아.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온 동네가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당연히 이 소문은 지후와 혜주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후는 회사에서 동료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어요. 강 과장, 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 3억 기부라니. 네. 무슨 소리예요? 아, 몰랐어요? 신문에도 났는데. 고선의 선생님이 장학재단에 3억을 기부하셨다고. 지후는 급하게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이름이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이런 젠장. 지후는 곧바로 혜주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주야, 큰일 났어. 엄마가 3억을 기부했어. 뭐라고? 3억을? 혜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이 노리고 있던 돈이 날아가 버린 거였어요.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가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지후와 혜주는 선희 할머니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 뺨을 때리고 나서 처음 오는 거였어요. 현관벨을 누르자 선희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뺨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혜주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후 오빠도 그날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지후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손을 들 수가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특히 혜주의 눈물은 정말 진짜 같았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거든요. 어머님,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 네, 아직 초기라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어머님 첫 손자예요. 혜주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 임신이라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렇게 못되게 굴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임신 소식에 선희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라니요.
평생 기다렸던 손자였어요. 정말 임신이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는 어머님 첫 손자예요. 혜주는 배를 감싸며 계속 호소했습니다. 어머님이 없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제발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지후도 거들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엄마가 필요해요. 두 사람의 간청에 선희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자에 대한 기대감과 그들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선희 할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임신 축하해. 하지만 이미 기부는 다 끝났어. 어머님, 기부를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일부라도. 안 돼. 이미 서류 다 냈어. 혜주가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도 안 되나요? 그때 혜주가 말끝에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와, 진짜 안 넘어오네. 이 정도 했으면 흔들려야지. 그 소리를 선희 할머니가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선희 할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예. 무슨 말씀이세요? 혜주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방금 뭐라고 중얼거렸어? 저는 아무 말도. 이제 연기하지 마. 다 들었어. 선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혜주의 눈물이 가짜였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혜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켜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발뺌했어요. 어머님,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만해. 이제 됐어. 선희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연기 그만하고 일어나. 무릎 아프겠다. 혜주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계속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혜주야, 너 임신한 게 정말이야? 선희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병원 진단서 있어? 그건. 혜주가 머뭇거렸어요. 임신은 거짓말이었거든요. 지후와 상의해서 만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진단서도 없으면서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임신했어요. 혜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혜주야, 이제 그만해. 나도 바보가 아니야. 선희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더 이상 볼 게 없어. 어머님. 지후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후야, 너도 알고 있었지? 임신 거짓말. 지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가줘. 선희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생각이 없었어요. 혜주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표정을 바꿨습니다. 울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뭐?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혜주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간절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원래 모습이 나오네. 선희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습이요? 저는 처음부터 이랬어요.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죠. 혜주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었어요. 처음부터 어머님 돈이 목적이었어요. 지후 오빠한테 접근한 것도 어머님이 교사라서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후가 깜짝 놀라며 혜주를 바라봤어요. 혜주야, 갑자기 왜 이래? 오빠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왜 결혼했는지. 혜주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돈 때문이었잖아요. 오빠도 그 돈으로 사업하려고 했으면서. 선희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지후야, 정말이야? 지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그게. 대답해. 정말 내 돈이 목적이었어? 처음에는 조금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
선희 할머니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때려. 지후는 할 말이 없었어요. 혜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다 들통났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어머님이 싫어요. 처음부터 싫었어요. 혜주야. 지후가 말렸지만 혜주는 계속했어요. 간섭하고 참견하고 맨날 음식 해다 주고. 정말 숨막혔어요. 그래서 일부러 짜다고 했던 거예요. 선희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성으로 한 일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오빠 승진한 날도 일부러 울었어요. 어머님이 오시는 게 싫어서요. 그럼 눈물도 가짜였어? 당연하죠. 연기예요, 연기. 어머님이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혜주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어머님 때리라고 한 것도 저예요. 그래야 어머님이 우리한테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후가 혜주를 말렸어요. 혜주야, 이제 그만해. 왜요? 어차피 돈도 못 받는데 뭘 더 숨겨요? 혜주는 선희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그 돈 기부한 거 말이에요. 후회? 왜? 저희가 유언장 문제 삼을 거거든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할 거예요. 선희 할머니가 놀랐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네. 갑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게 정상인가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할 거예요. 혜주의 말에 지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변호사와 상의해 볼 거예요. 기부를 무효화시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선희 할머니는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악랄할 줄은 몰랐어요. 너희들이 정말. 어머님, 마지막 기회예요. 기부 취소하고 저희한테 돈 주시면 조용히 넘어갈게요. 혜주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선희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후와 혜주는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꼭 후회하실 거라고요. 지후와 혜주가 떠난 후 선희 할머니는 한참을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주가 유언장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으니 대비책을 세워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선희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동네에서 평판이 좋다는 법무법인이었어요. 변호사님, 상담 받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가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아들이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해요. 변호사는 자세한 사정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한 기부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증거를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네요. 어떤 증거요? 우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치매나 인지 장애가 없다는 진단서를 받아두는 거죠. 선희 할머니는 곧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할머님, 인지 능력이 동년배보다 오히려 뛰어나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든 선희 할머니는 안심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조치도 제안했어요. 아드님이 어르신을 폭행했다고 하셨죠? 그것도 증거로 남겨두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요?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직계 존속에 대한 폭행은 상속 결격 사유거든요. 선희 할머니는 병원에 가서 뺨의 상처를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어요. 며칠 후 동네 이웃들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선희 씨, 우리가 다 봤어요. 그날 지후가 소리 지르는 거. 맞아요. 아파트 복도까지 들렸어요. 이웃들의 증언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상속 배제는 물론이고 기부 무효 소송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선희 할머니는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남은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한다. 아들 강지훈은 나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상속에서 배제한다. 유언장을 공증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무렵 지후와 혜주는 정말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이거 무효 소송할 수 있나요?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0이에요. 인지 장애 같은 게 있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70이면 아직 젊은 편이고 정신적 문제가 없다면 소송하기 어려워요. 기부 자체는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거든요. 지후와 혜주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고 없으면 법정 상속이에요. 하지만 직계존속 폭행 같은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배제될 수 있어요. 지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를 때린 게 생각났거든요. 폭행이요? 네. 부모를 때리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 지후와 혜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말다툼을 벌였어요. 오빠가 괜히 때려서 이렇게 됐잖아. 내가 시킨 거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는 선희 할머니 쪽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후가 혼자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혜주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후는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지후야, 너무 늦었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혜주 말에 넘어가서. 이제 와서 혜주 탓이야? 선희 할머니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지후야, 내가 나를 때렸을 때 우리 사이는 끝났어. 엄마, 가줘.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후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선희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지후와 혜주는 이혼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지자 혜주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거였어요. 오빠, 이제 끝이에요. 어머님 돈도 못 받는데 왜 계속 같이 살아요? 혜주는 차갑게 말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임신도 거짓말이었고 사랑도 가짜였던 거죠. 지후는 혼자 남겨졌어요. 어머니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욕심을 부린 대가였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선희 할머니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온 감사 편지였어요. 고선의 선생님께 선생님의 기부금으로 12명의 학생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편지에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근황이 적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된 학생, 교사가 된 학생, 의사가 된 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들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김민수라고 해요. 선생님 덕분에 의대에 다닐 수 있었어요. 졸업하면 어르신들을 무료로 진료해드리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지은이에요. 간호사가 되어서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박준호입니다. 교사가 되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의 마음을 이어받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선희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였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으로 맺어진 아들보다 이 아이들이 더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편지에서 느껴졌습니다. 재단에서는 선희 할머니를 명예이사로 초대했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장학생들을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아이들도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해요.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선희 할머니는 새로운 장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었지만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15살 여학생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꼭 좋은 사람이 될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선희 할머니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런 감정은 지후와 혜주에게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선희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한 거죠. 할머니, 사랑이라는 글자 어떻게 써요? 자, 이렇게 써보렴. 사람 인변에 랑자를 쓰는 거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30년 넘게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관 아이들도 선희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선희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글자로 일기 썼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선희 할머니는 보람을 느꼈어요. 지우에게서 받지 못한 고마움을 이 아이들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혼자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혜주와 이혼한 후 어머니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가끔 어머니 집 앞을 지나가며 초인종을 누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때렸던 그날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어느 날 지우는 동네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복지관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선희 할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잃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얻었어. 이 아이들은 정말 고마워해. 진심으로 말이야. 선희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고선희로 살아갈 거야.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말이야.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에게 모든 걸 바친 삶이 끝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된 거죠.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복지관 아이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주세요. 할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선희 할머니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 할머니가 꼭 갈게. 이제 선희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선희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가끔 지우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대신 이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희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